안녕하세요. 수일형 기크루트입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취업 관련 외모에 대해서요.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 면접 자신감이 없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신기하죠? 희망을 드리려고 애쓰는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좀 가슴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해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팩트만 이야기해볼게요. 재밌게 게임처럼 역지사지 한번 해보죠. 이제 우리가 면접관입니다.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올린 다음에 괜찮아 보이는 분 한 3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 면접 날입니다, 오늘. 그 상황에서 입사 지원자가 아니고 면접관이신 거예요, 오늘. 아셨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는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인사팀의 막내나 대리쯤 되시는 분들이 면접 본 다음에 우리 회사랑 잘 맞는다 싶은 분들을 3분을 추려서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처음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 지원자분들은 앞에 모셔놓고 그 상태에서야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실제 외모든 증명사진이 붙어있는 이력서 이 외모든 우리는 처음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해되셨죠? 오늘은 외모에 대한 영상이니까 이렇게 하죠. 성별은 상관없이요. 외모가 연예인급이신 분 한 분, 평범하신 분 한 분, 그리고 엄청 못생기신 분 한 분이요. 자, 면접장에 들어왔어요.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는 시각효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청각효과, 목소리고요. 세 번째가 가능하다면 후각효과죠. 그리고 이것들은요, 머릿속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시각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진짜 아쉬운 이야기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잡스가 살아계실 때 아이폰에 대한 그 감각, 감성 이런 거 찾을 때가 있었잖아요. 사용하려는 의도나 스펙 이런 거랑 상관없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맥북에 열광했던 때도 있죠. 간단하게 연애를 위한 소개팅에 가셔도 첫눈에 외모 평가 무의식적이나 의식적으로 해버리시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본 정보 습득은 의식하고 싶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생명을 사고 파는 건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펫샵에 가서 개를 고르실 때에도 성격을 본다기보단 맨 처음에는 예쁜 걸 먼저 고르시게 되죠. 그 아이들이 어떤 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눈을 하고 있는지 외모를 먼저 보시잖아요. 자, 돌아와 보죠. 면접 자리고요. 외모가 연예인급으로 엄청나신 분이 앉아 있습니다. 유리할까요? 당연하죠. 그 외모가 정말 너무 아름답거나 정말 진짜 멋지거나 이 레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그 유리함이 올라갈 겁니다. 업무 기대치요? 당연하죠. 외모가 유리하면 업무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도 추가 점수가 있을 거예요. 외모는 업무 가점이 아니고 인생 가점이니까 아마 그런 상황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이력서에 똑같은 자기소개서. 근데 한 명은 연예인급이고 한 명은 못생겼어요. 면접관이시면 누구를 뽑으시려고 할까요? 두 분 다 불러보시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극단적이었지만 사실은요, 외모로 능력이 평가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게 직접 불러와서 면대면으로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업무 기대치, 업무 능력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우리랑 잘 맞게 일을 할 것인 같은 거를 성격을 맞춰보잖아요. 맨 처음에 봤던 그 펫샵에 있는 예쁜 개보다 성격이 활발하고 밝아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것 같고 얘랑 있으면 진짜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게 호감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스티브 잡스 아이폰 예쁘지만 안드로이드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나 내가 쓰는 업무에 대한 업무 기계 호환성, 개인 활용성에서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외모가 연예인급으로 최상급이야. 그럼 당연히 가점이고요. 근데 그 외모를 가지고 회사 소개하려고 저 단상 위에 올라가서 발표하라는데 오줌 지리면서 국어책 읽고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죠. 물론 그런 업무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셨던 여성 2분이 그랬고요. 지금도 물론 그 일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분들은 제가 외모 평가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계셨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업무 특수성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 말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너무 못생겼어. 샤워하고 나왔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깨버리고 싶어. 외모 때문에 연애를 못 해본 것 같고 가능하면 외모에 관해서 악마랑 계약도 해버리고 싶어. 이건 내가 아니야. 언젠가 이 외모에서 지퍼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새로운 나, 진짜 나가 안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이 외모는 내가 아니야. 외모 비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랬던 분이 저 앞에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분들 얼굴 봐봐요. 다들 미친듯이 잘생겼나? 간단하죠. 그분들 외모로 뽑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외모 지상주의 맞고 물질 만능주의 맞아요. 그런데도 외모로만 살 수 없고 물질로만 살 수 없죠. 물질로만은 살 수 있나? 어쨌든 외모가 추가 점수는 받을 수 있어도 그거 하나만 보고 뽑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채용에 가장 크거나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업무마다 다르지만요. 그럼 또 극단적으로요. 외모 지상주의로 큰 돈을 벌어내는 산업은 연예계죠. 거기를 한번 보죠. 저는 배우 송강호님, 마동석님, 최민식님, 김현성님, 그리고 이번에 혐의 없음 받으신 오달수님 팬입니다. 물론 유해진님도 팬이에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이분들이 주연하신 영화, 출연하신 영화 다 봅니다. 물론 나란 말싸미는 안 볼 거고 배호에서는 실망했어요. 연기가 아니라 영화에서요. 이분들 중에 잘생김, 외모로만 따지면 누가 잘생겼냐 하면 젊은 시절에 최민식님밖에 없어요. 외모가 최고 조건일 수 있는 연예계에서도 실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원탑 조건이에요. 역시 개인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지만 저도 어디 가면 최하위급 외모 평가 받습니다. 인정해요 그거. 근데 개성이나 존재감에서는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외모가 취업한의 최고 조건이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아예 평가 외 항목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반대로요. 내가 외모가 굉장히 화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내가 그런 외모를 가지고 활용을 안 해요? 건설적으로 활용해야죠. 어차피 이거는 취업에도 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도 가점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마이너스 받지 않게 기본적으로 커버하는 정도로는 꾸며야죠.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는 색이나 잘 어울리는 스타일, 쫙 펴진 등, 뭐 많잖아요 이런 거. 해외 취업판엔 증명사진 같은 거 안 붙인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사회생활 하실 거면 그 부분은 억울하더라도 적응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막말로 이력서에 증명사진 이렇게 붙어있는 거가 엄청 못생긴 사진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안 읽는 세상 아니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굉장히 훌륭한데 사진 하나 진짜 못생겨갖고 그 사람 또 얼구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발전적으로요. 오늘의 결론은 외모가 강점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곳에 강점을 부각시키라는 거.